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면 뭐 LG노텍, 삼성전기 또 나름 삼성하이닉스보다는 좀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 LG 이노텍은 좋았고요. 삼성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카메라 모듈을 뭐 테슬라에 뭐 4조, 5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어차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삼성에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전기에서 이제 뭐 모듈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전기는 뭐 테슬라 이런 쪽보다도 그쪽은 저도 뭐 고객사에 대해서는 크게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전장용 카메라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어차피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이제 주로 가전제품 스마트폰 카메라 위주로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쪽 시장에 이제 절대 강자가 이제 우리 온셈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마이크론에서 분사한 회사를 이제 온세미컨덕터 앱티나를 온셈이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쪽이 시장 점유율이 뭐 60% 정도였는데 소니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당연히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 넘버 2니까 뭐 당연히 전장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소셀 오토라는 제품 많이 프로모션 하는데 어쨌든 이미지 센서는 어떤 거 쓰는지는 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삼성전기도 전장 쪽 매출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LG노텍은 원래 전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슈 있는 게 이제 프리치 BJ에 대한 관심이 많죠. FC BJ. 그래서 프리치 B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이 기업들이 뭐 올해 설비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조 엄청나게.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는. 전기는 베트남에 한 1조 투자하고 부산 공장 조만간 이제 나인토를 저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6월 16일 아마 에너트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산 공장에도 한 뭐 3천억 이상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LG노텍도 한 연초에 4,100억 투자 발표를 했고 LG노텍은 또 연초에 1조 원 수준의 또 카메라 모듈 투자 발표도 했죠. 되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보통 전기전자 회사들이 설비 증설을 할 때 삼성전자도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LG노텍이나 삼성전기는 완전한 하청업체들인 거잖아요. 자기네가 완제품을 만드는 게 없으니까 부품만 만드는 회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설비 증설을 할 때는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연이 있고요. 어떨 때는 하여튼 고객사가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고객사가 이번에 사실 FC 그 BJ 같은 경우도 대덕전자한테 저 작년에 이제 800억 했고 이번에 또 2, 3천억인가 또 추가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데 회사 사이즈 대비 어마무시한 설비 증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근에 이제 또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프리치 BJ가 생각보다 이제 꺾인다. 근데 저는 뭐 상당히 그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은 이제 두 기업만 보면 됩니다. 이비덴하고 아지노모토 파인테크를 보면 되고요. 이비덴은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비덴의 투자 규모를 보면 이거는 고객사의 디맨드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비덴이 최근에 이제 가마 공장을 또 하나 짓습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가마. 근데 이비덴이 지금 이 프리치 BJ 수요를 2019년 대비 2025년이 2.3배 증가로 보고 있어요. 시장 규모 자체를. 그리고 그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PC 쪽은 디바이스가 많아진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주로 뭐 하여튼 일반 PC에만 들어갔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쪽으로도 좀 확대된다고 뭐 어느 시점에는 제가 봐도 뭐 아이패드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M1, M2 칩에는 프리치 BJ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서버 쪽으로는 어쨌든 사이즈가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GPU의 칩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면 프리치 BJ 사이즈도 같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비덴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이 시장에 가시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리치 BJ 한 30% 중반이 전장 쪽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과거에는 주로 뭐 아주 작은 MCU 이런 데는 주로 PBGA라는 플라스틱 BGA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성능으로 절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절연이란 말은 한마디로 전기를 좀 안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누설 전류가 없도록. 그래서 보통 우리 영어로는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절연은 아지노모토께 훨씬 파워풀하죠. 그래서 조미료 만드는 회사긴 한데. 그러네. 아지노모토. 이거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MSG. 그 BCAA라고 이렇게 그 아미노산도 만들고. 맞습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어쨌든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칩 CSP 같은 경우에는 뭐 히타치 케미칼에 그다음에 일본의 주요 우리 소재 회사들이 미쓰비시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이제 BT 레진을 주로 썼거든요. 근데 소재를 절연체를. 근데 지금은 이제 ABF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고 그 소재를 쓰는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최근에 아지노모토가 캐파를 2.5배 증설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장을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들은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애들은 설비 증설 안 하기로 유명한 애들입니다. 진짜 확신하거나 아니면 다 만들어지는데 아니면 절대 중견 중소기업은 보면 아예 설비 증설을 안 합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건 결국 수요 변화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애플이 맥북 프로랑 뭐 이런 애플이 이제 M1 칩, M2 칩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자체 칩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플리치 BGA 조금 하이브리드 타입이긴 합니다. 그걸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이 좀 수요가 좋아지면서 기존의 뭐 프로세서에 BGA 썼던 거를 이제 플리치 BGA로 바꾸고 뭐 당연히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서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컴퓨터 하나씩 이제 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피니언이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전장용 프로세서에 이제 브릿지 BJ를 수요가 있어서 최근에 암코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덕은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요. 일부 물량은. 엠코는 한미 합작사고요. 한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 유명한 회사고 옛날 안암반도체가 전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뭐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서버 수요가 많아지니까 여기에는 이제 CPU, GPU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버용 CPU는 지금까지 거의 이비덴이 다 공급했거든요.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브릿지 BGA는 이비덴이 다 공급했는데 그래서 삼성전기의 언급이 그거보다 자기네도 이제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비덴 혼자 그걸 충당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GPU 같은 경우에도 보면 브릿지 BJ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M 외국계 증권사의 뭐 견해니까 제가 뭐 그냥 뭐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인 수요처가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칩 자체의 성능 향상 속도가 확연히 줄었고 비용 증가가 너무 크니 패키징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몇 년간 봐왔던 TSMC의 방향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말씀하신 플리칩 BGA도 결국은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아닙니까? 플리칩 BGA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고요. TSMC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좀 2017년부터 했던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칩 CSP라는 그 제품을 안 쓰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된 패키징 공정을 적용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주로 모바일 프로세서에 주로 적용한 거고요. 블리치 BJ는 그거보다는 좀 물론 ARM 계열도 이제 애플이 M1 들어와서 이제 블리치 BJ의 이제 수요처가 됐죠 애플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블리치 BJ는 주로 이제 X86 아키텍처와 관련된 고성능 CPU, GPU와 관련된 시장. 즉 칩 사이즈가 큰데 패키지도 좀 큰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주로 보면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그다음에 예장형 GPU 그리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가 이제 주력이 있는데 서버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고 GPU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ARM 베이스의 CPU 시장이 커지면서 애플이 또 브릿지 BJ 또 수요를 또 어쨌든 견인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또 전장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 장비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은 저는 상당히 좀 아주 유망한 것 같습니다. 네, 논리적인 상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거 아니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회사 사이즈가 재작년에 진짜 겨우 몇천억 하던 회사인데 80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몇천억을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몸체만한 투자를 한다는 건데 투자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망해버리는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답이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고 판매처가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삼성전기도 큰 회사긴 하지만 삼성전기라고 해도 2조 가까운 그 설비 증설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MLCC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카메라 모듈이야 좀 상대적으로 적기쯤은 하겠지만 그래서 투자를 또 많이 할 또 MLCC는 또 세계 1등 무라타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기판에 이렇게 반도체 기판에 특히 이렇게 의미 있게 투자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고객사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보셔야죠. 돈을 꼽아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실 뭐 사기는 안 됐지만 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지원해줬다는 얘기는 뭐 은근슬쩍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는데 뭐 검증은 안 되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은 또 어쨌든 그런 소문은 있습니다. 고객사가 돈을 꼽아주든지 아니면 확정을 쳐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만들면 내가 확실하게 써주게 하는 보증이 없이는 만들었다 안 써주는 순간 그냥 회사 하나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뭐 고객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커미트먼트를 하겠죠. 엑서큐션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대형주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나름 또 그런 각각의 또 좀 가벼운 스토리가 있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가볍다는 건 시가총이 가벼운데 좋은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이 부분 주가는 뭐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한국 물량을 파는 거에 끼어 들어간 거잖아요. 제일 잘 팔리는 반도체 주식 팔아서 펀드 환매 대응하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뭐 크게 손해도 안 보고 괜찮은 갖고 있는 게 차익 실현된 거 그냥 익절하고 그냥 빨리 돈 빼줘야 되겠다 이런 그 펀드 플로우의 흐름들도 분명히 많을 거니까 좀 있겠죠 당연히. 사실 뭐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에 사실 하단이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뭐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뭐 물론 뭐 메모리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뭐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 추정치로는 한 PE 한 8배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6배 정도거든요. 심하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제 디램 가격이 급락해야지 이게 설명이 좀 됩니다. 그렇죠. 디램 가격이 급락하기에는 장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반도체 캐펙스는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작년 초가 1분기가 한 9조였고 이번에 7.5조 정도 될 거예요. 많이 줄었죠.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보다 늘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장비 입고는 증가한 거는 미미하고 하이닉스가 발전 설비를 투자를 좀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생산 캐파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건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하이닉스는 항상 1분기가 이제 설비 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좀 웨이퍼 아웃 시켜가지고 연간 빅그로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1분기가 설비 투자가 캐펙스가 제일 많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삼성은 뭐 꼭 바운드리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하여튼 뭐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죠. 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듣기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년에 공급이 별로 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안 들어와서 돈이 없어서 설비 증설을 안 한 게 아니고 재고가 많아서 설비 증설을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으나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다 못 만들어서 장비가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요럴 수는 있죠. 그 서버 업체들이나 뭐 PC 업체들이나 애들이 혹시나 몰라서 엄청나게 쟁여놓은 거야. 자기네 창고에 재고를 엄청나게 쟁여놔서 내년에 갑자기 이거 다 소진해야 되니까 저기 발주 안 할래요. 이러면 이제 그 가능한 논리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논리가 맞는데 이것만 아니라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 갑자기 항상 공급 문제였지 않습니까? 공급 문제죠. 반도체 가격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장은 계속 커졌어요. 올해 디램 시장도 한 1,000억 불 이상 될 거고요. 뭐 최근에 디램 시장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낸드 시장도 올해 한 760억 불 정도 됩니다. 시장은 계속 커졌고요. 올해 디램 빅그로스가 10% 후반, 낸드가 한 30% 후반인데 가격이 별로 안 빠져요. 수요가 나쁘면 그 정도 출하량 증가가 있으면 가격이 뭐 한 10%가 아니라 한 20, 30% 빠져야 되는데 낮은 한 자릿수로 뭐 계속 1분기, 2분기 빠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 여전히 수요처도 많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반도체 전체 비메모리 다 합쳐서 저희는 원래 한 5,800억 불 정도 받는데 최근에 WSTS에서 6,300억 불로 더 높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참 헷갈려요. 왜냐하면 정말 그 매출액은 다 더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데 주가만 계속 빠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보다는 그냥 그렇죠. 수급적인 수급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 많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공급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과거에는 4년 사이클, 뭐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크게 흑자 났다 적자 나는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이렇게 춤을 췄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럼 결국은 옛날처럼 이렇게 수평에서의 파고가 아니라 완전 우상향에서의 파고라서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는 저희가 연초에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치고도 디램 가격은 별로 안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출하량은 또 생각보다 서버 쪽에서 흡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는 뭐 수급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디램 가격이 급락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긴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급락이 아니라면, 네. 근데 급락하려면 뭔가 꼭 생산을 많이 해야지 급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재고가 진짜 재고가 미친 듯이 많아요. 많이 쌓여 있다던가. 근데 서버 쪽은 재고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은 뭐 그리고 스마트폰은 워낙 작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재고를 적게 가져갑니다. 한 달 디램 재고가 지금 3주 정도입니다. 네, 그래 대부분. 그리고 PC는 좀 뭐 근데 PC는 수요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사 재고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가면 성장을 안 하느냐인데 내년에는 올해 어쨌든 봐왔던 게 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든 뭐 아니 뭐 봉쇄든.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전자화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 수는 없죠. 이제 네. 밥통도 말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을 예를 들어서 디램 빅그로스가 내년에 한 12, 3% 나와버리면 삼성 하이닉스가 그걸 아는 순간에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빨리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한 번 정도는 내년에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오늘 좀 힘들지만 그럼 그런 현상이 한 번 나타나면 매도할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좀 아니 저는 아직 안 샀기 때문에 사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수급 때문에 좀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다 하는 입장이네요. 제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떨어지니까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그 정도로 겁낼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제가 봐도 공급이 많이 늘어서 내년에 디램 가격이 한 30% 빠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공급은 별로 안 늘 것 같고 올해 이 정도 매크로 업황에서도 디램 가격이 스마트폰 10%씩 수요 주는데도 모바일 디램 가격은 1% 하락하고 뭐 나머지 제품들도 뭐 거의 서버는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뭐 오늘도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랑 좀 오기 전에 좀 컨퍼런스 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디램 가격 어떻게 보냐 하니까 뭐 한 3에서 5% 빠질 수도 있다. 4분기는 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최근에 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계속 1분기, 2분기 계속 가격 틀렸고 저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에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DDR5가 좀 늘면 그 비중만큼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3분기부터는 업체별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P라고 해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DDR5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5X라고 부릅니다. 그런 비중을 높여서 이번에 애플이 그거 쓰겠다고 했잖아요. 믹스를 변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범용보다 가격을 방어하는 방법을 찾는 회사 그리고 이제 DDR5 비중이 올라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아마도 시장보다 또 양호할 거고 한국 기업들은 다행스럽게 뭐 1분기, 2분기 디램 익스체인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가격 하락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믹스가 좋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실적은 좀 방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내년인데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내년에 되게 더 안 좋아져야지 설명이 되거든요. 올해보다 실적이 많이 감소한다야지 좀 설명이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에 안 좋아지려면 공급이 가잉이 와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공급 가잉이 오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10% 정도밖에 초반밖에 공급을 못 한다면 그 정도 수요는 있거든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요. 자동차가 반도체가 풀리면 내년 올해 하반기 후반기부터는 자동차도 판매가 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장에 BGA 기판을 쓸 정도면 거기도 칩을 제대로 된 걸 다 쓴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은 이제 디램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MCU든 아니면 일반적인 컴퓨팅 프로세서 이런 쪽에 이제 주로 BGA가 들어가는 거고요. 디램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사실 자율주행이 의미 있게 되고 레벨 3, 4가 되면 디램 탑재량은 많이 증가할 거라고 마이크론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뭐 하여튼 74기가바이트를 쓴다. 레벨 4부터는 디램을. 그럼 차 한 대당 그 마이크론이 IR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완성차 회사들도 뭐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16기가 쓰거든요. LPDDR 아마 테슬라는
DDR3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DDR3는 더 구하기 힘드니까 네. DDR4로 당연히 갔을 거고,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저전력 반도체를 자동차에 씁니다, 테슬라가. 네. 근데 테슬라도 16GB를 쓰고 있고, 우리 뭐 조만간에 이제 자율주행차 뭐 우리 현대차도 아마 지연을 현대차 지금 하고 오늘 있죠. 예.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제 예. 그 테헤란 농가 어디에서 예. 자율주행사 그 출퇴근 시간 외에 한번 예. 시험 주행하겠다고 예, 밝혔는데요. 뭐 저도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아마도 테슬라보다 D램을 더 썼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32GB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물류 서빙 배달 물론 뭐 아직 수요는 적죠. 우리나라 올해 배달 로봇 수요가 한 몇천 대밖에 안 될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제품에도 이제 32GB D램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래서 스마트폰은 보통 이제 네. 평균이 이제 5.9GB거든요. 네네. 예, D램 탑재량이. 네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제품은 이제 한 32GB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 크롬북 같은 경우는 4GB 들어가죠. 네네. 지금 D램? 예. 네. 수요가 랜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수요가 되는 거는 크롬북하고 이제 저가 노트 스마트폰이 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자동차 중에 배달 로봇도 32GB를 달고, 네. 테슬라의 우리 어쨌든 제품도 16GB를 네. 단다고 하면 정말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네. 그 비중이 높아지면 뭐 자동차 지금이야 뭐 D램에 차지하는 수요 비교도는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D램 산업의 가장 큰 그로스 드라이버가 뭘까 고민해 보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 자동차와 로보틱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배달 서빙 로봇 같은 것도 VR, AR은요? 그리고 VR AR이라고 보죠. 네. VR AR 기기는 저희가 봤을 때 애플이 이제 MR 기기를 내년에 출시할 것 같고요. 네. MR 기기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고 라이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센싱을 많이 하면 D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센싱에서 프로세서랑 연동을 시켜줘야 돼. 네. 정보를 읽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프로세서랑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면 D램이 많이 탑재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VR, AR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보틱스 요 두 축이 저는 향후에 이제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수요를 견인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서버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서버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DDR5 교체 주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인텔이 하근이었는데 어쨌든 XCC, MCC가 이제 생산이 되고, AMD의 지금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하반기 제품부터는 어쨌든 DDR5를 지원하는 저희 제노아라는 제품이 이제 TSMC 5나노에서 양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부터는 이제 PCI 5.0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SSD도 좀 더 고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매크로 이슈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아마존이든 AWS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약속했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혹시나 흔들릴까봐 최근에 이제 그것까지 지금 그것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예. 우려가. 네. 근데 이제 뭐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은 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클라우드 사업은. 네. 그래서 돈 벌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물론 이제 광고 수입이 줄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워낙 주가가 나쁘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가 다양한 우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맞는지를. 근데 네. 검증해 보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업체들 저희는 뭐 미팅을 요즘 많이 하니까 투자자 미팅도 많이 했지만 기업체 미팅 해보면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답답해요. 네. 막상 통계 기관에서 나오는 숫자는 좀 별로인데 네. 스마트폰은 카운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 스마트 수요 10% 줄었고, 대만 회사들 4월 노트북 출하량은 뭐 3월보다 22% 줄었고 분명히 맞는데 우리 기업들이 별로 덜 나쁘다는 거는 프리미엄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무라타는 3월 결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월 달부터가 더 안 좋았죠, 사실은. 네네. 스마트폰이든 중국 봉쇄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충분히 느끼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충분히 보고 4월 말에 세트 전망을 했거든요, 무라타가. 세계 1등 수동 부품 회사기 때문에 MLCC 세계 1등 회사고 예. 자동차 전장 MLCC 예. 1등 뭐 하여튼 다 하여튼 1등입니다. 뭐 수동 부품에서는 전 세계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네. 교토에 가면 무라타가 있습니다. 어. 교토에 내리면 이제 나가요가요 여기 있거든요.
나가요 가요 여기 이름이 좀 나가요 이런 단어를 여기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네. 어쨌든 거기 가면 무라타 딱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라타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세트 전망을 몇 년 해요. 딱 결산기가 끝나면 이제 4월 말에 이제 올해 전자 제품 수요는 어떻게 변할 거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요니까 네. 제일 나쁠 때를 지나가죠. 2분기를. 근데 스마트폰 1% 증가로 보고 있어요. 13.7억대. 네. PC는 마이너스 4% 감소밖에 안 봐요. 네. 근데 그 PC에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타의 전망 보면 또 생각보다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히려 1분기 수요가 안 좋고 뭐 4월 안 좋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본다는 거는 그럼 하반기는 좋아지는 거로 봐야 되는 그렇지. 주장거든요. 4월 달은 죽은 달이니까. 예. 2분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저렇게 증가로 보면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무라타는 보는 건데 이제 그 무라타가 지금까지 그렇게 실수를 했냐? 그렇게 실수를 안 했거든요. 네. 전방 시장 수요 예측은 TSMC랑 저는 제일 두 개를 신뢰하고요. 근데 TSMC가 과거에 이제 전방 시장 수요 전망을 했어요. 컨슈머,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요 세 가지 전망 수요를 했는데 최근에 모리서 창이 이제 리타이어하면서 이제 안 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회사가 무라타인데 무라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요 전망을 하는데도 뭐 생각보다 나쁘게 안 봐서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워요. 노이즈는 많은데 막상 기업들을 보면 또 그 정도로 우려는 안 하고 있어서 예, 그렇지만 주가는 그 많은 우려를 충분히 이제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보면 펀더멘탈상 하단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 애플이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2기가를 더 늘려서 6기가를 다 달기로 모든 예. 제품에 그러니까 D램을 드디어 이제 애플이 근데 그거 50% 증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지금까지 모바일 디램의 컨텐트라고 보통 하죠. 저희는 반도체 컨텐트는 이제 프라이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용량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애플이 지금까지는 이제 평균을 깎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평균이 5.9기가인데 자기가 4기가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프로 모델은 6기가를 썼지만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프로 모델은 LPDDR4가 아니라 DDR5를 달고 그다음에 그냥 모델은 4에서 6기가 50% 그리고 평균은 이제 안 깎아먹는 애플이 돼서 좀 반갑습니다, 솔직히. 예, 애플이 뭐 OS도 잘하고 뭐 다 하니까. 아니 저는 근데 야 이거 되게 큰 뉴스인데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2분기가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3분기는 애플이 나와서 분명히 2분기보다는 올라갈 건데 용량까지 증가하는 거는 반도체 수요는 심플합니다. 기기 출하량 곱하기 메모리 컨텐트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도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이상했어. 왜냐면 아니 얘가 2억대를 만드는 애인데 예. 2억대가 50% 증설인데 왜 아무도 지금은 아니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가 완전히 죽었지. 지금 안드로이드가 너무 많이 죽어서 이게 애플이 늘어봐야 안드로이드 까먹은 거 하면 쌤쌤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많긴 최근에 많은데. 하긴 전기의 주가에 영향 준 게 이제 베트남 공장 가동 좀 줄인다는 그 뉴스 플로가 좀 있었잖아요. 뭐 검증은 안 됐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삼성도 스마트폰 뭐 목표치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감소는 아니에요. 목표치가 워낙 높았어요. 너 연초에 깜짝 놀랐어요. 3억대가 넘었어요. 근데 그거 가능해? 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저희 숫자로 돌아오네요. 네. 2억 한 7, 8천만 되면 작년보다 조금 느는 거고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삼성은 그나마 낫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가 물량이 많이 줄죠.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쪽이 좀 더 안 좋고 근데 그들도 상반기 내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신제품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가 근데 이제 락다운 걸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팔렸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그 이연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샤오미가 제일 강한 지역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강했거든요. 거기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동유럽에서 샤오미가 강했고 최근에는 뭐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일부 강했는데 어쨌든 샤오미는 그래서 제일 중국하고 동유럽에 제일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직격탄에 맞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동 부품 얘기를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사업 영역이라서 사실은 무라타가 얼마나 잘했냐면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대대적인 MLCC 증설하면서 전장용 자동차에 맞습니다. 쓰이는 MLCC 증설을 하면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네, 삼성전기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는 엔진, 뭐 모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고용량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일반 스마트폰 MLC보다 하여튼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사이즈도 한 10배 크지 않습니까? 네, 뭐 한
10배에서 100배 비싼 제품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가격도 그렇고. 근데 네. 파워트레인 쪽이 당시 블루오션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기의 전장 MLCC는 지금까지 주로 보면 우리 ADAS 센서 칩 옆에 주로 들어가는 쪽이었고, 아니면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LG전자가 주로 많이 하는 그거 카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비슷하게 생긴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 좀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자동차는 추위하고 더위에 잘 버텨야 됩니다. 네네. 스마트폰은 제가 추우면 방에 들어가고 네. 제가 더우면 하여튼 시원한 데 가지만 자동차는 밖에서 견뎌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그런 내구성 테스트가 좀 엄격하긴 하지만 진짜 돈 되는 거는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쪽인데 이제 좀 그거 하려고 계속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전기가 그것까지 되면 의미 있게 네. 되면 아마도 괜찮을 거고요. 뭐 전기도 전장 쪽으로는 고객사가 많습니다. 네. 유럽의 고객사들도 많고 뭐 MLCC 쪽으로는 뭐 여러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장 쪽은 원래는 이제 무라타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이제 TDK라는 회사가 TDK. 전장만 MLCC를 주로 해요. 네. 이 두 개가 좀 강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전기가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MLCC 마진은, 왜냐면 전장은 제가 봐도 MLCC의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전동화되고 ADAS되고 자동차가 사실 반도체 컨텐츠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MLCC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수요처거든요. 그래서 무라타가 참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저렇게 했을까? 지금 전기차 증가량이 지금 2배인데 그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장화되고 있죠. 모든 자동차가 전장 안 좋으면 이제 차가 아닌 수준으로 이제는 뭐 무슨 가속 성능 이거는 둘째치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이제 삼성 자동차 할 때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라고 말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때는 좀 너무 빨리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자동차의 전장화와 전자가 아주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뭐 반도체 칩이든 인풋 아웃풋이든 그런 단자 있는 쪽에는 이제 MLCC로 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되게 아주 좋은, 저는 향후에도 아마 반도체랑 수동 부품에서 제일 유망한 시장은 서버하고 전장이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AR, VR 쪽이고 요 세 가지에 있는 회사들은 아마 실적이 산업 평균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삼성전기가 제가 20년 봐온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저는 사실 삼성전기를 저도 제가 99년부터 커버를 했습니다. 그때 전 첫 커버리지 할 때 중립으로 커버했어요. 솔직히 국내사의 중립이면 거의 매도 보고서거든요. 그렇죠. 정말 회사가 너무 개판이더라고요. 왜냐면 부품이 제가 그때 엑셀을 모델링 하는데 전자 부품이 한 100개 품목이에요. 이걸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딱 3개만 추정하면 됩니다. 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나머지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맞아. 이것저것 계속 팔았어요. 너무 적자 나는 품목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제가 봐도 오히려 LG노텍보다 품목이 적습니다. 실적 추정하기 훨씬 편해졌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착해졌죠. 옛날에 우리나라 평균 8배, 9배 받을 때 개혼자 24배 받고 막 그랬던. 30배 넘은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왜 얘는 이래? 이래서 이해가 안 되네. 그랬었거든요. 항상 PBR로 밸류에이션하고 저희는 PER로 못했는데 이제는 PER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좀 10배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근데 그 열광하고 나서부터 주가 계속 빠져. 좀 뭐 어쩔 수 없죠. 아마 삼성 스마트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기판하고 MLCC는 괜찮습니다. 물론 MLCC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전방 수요가 안 좋으면 뭐 또 삼성전기는 MLCC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도 딱 절대 강자가 무라타 삼성전기로 딱 재편이 됐습니다. 뭐 타이어 유덴이든 뭐 TDK는 거의 사업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만의 야교 같은 경우는 주로 커머더티 위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모든 산업이 전자되면 MLCC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수동부품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쪽 시장은 쉽게 가볍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오히려 전자보다 전기가 더 신기해요. 요즘에. 그렇구나. 뭐 그냥 삼성 후자라서 빠지는 겁니다. 전자가 빠지니까 후자 너는 왜 가만히 동생이니까. 동생도 같이 빠져야지 하면서. 그렇군요. 오늘 너무 재밌게 특별히 또 일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청산유수로 이렇게 착착착착 저 일본 기업들 주시니까. 많이 방문했습니다. 무라타, 교세라, 타이유덴, TDK 다 가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니, 도시바, 샤프,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썸코, 캐논, 니콘 이런 기업들도 다 가봤고요. 그 사실은 부품 회사들 보면 일본이 정말 강하다는 느낌을 거기서 받는 것 같아요. 네, 부품 소재 따는 제가 봐도 우리 뭐 특히 뭐 EUV 뭐 하면 우리 뭐 포토마스크든 뭐 다 보면 호야 뭐 그다음에 뭐 펠리클 하면 미쯔이 뭐 다 그쪽 그룹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지노모토, 쇼와 덴코, 히타치 케미컬, 정말 미쓰비시 케미컬, 스미토모 케미컬 정말 강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아직은 좀 배울 게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저 최근에 엔화가 하도 약세여서 900원 깨지면은 이런 회사들 지금 언급하셨던 이런 회사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별로 주가가 어떤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정말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해외에 불을 땡겨오는 방법 아닐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역사도 전통도 되고 기술에 대한 정신 이런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소재 부품은 일본은 세트는 못해요. 뭐 세트 저는 뭐 TV든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저희한테 완전히 제압당했고, 근데 특히 소재는 저희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만약에 정말 환율이 더 나빠져서 엔화가 더 떨어져서 100엔당 뭐 900원 언더로 떨어진다면 괜찮겠네요. 뭐 저는 뭐 내년에 특히 뭐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리고 뭐 무라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소재 부품 쪽에는 괜찮은 기업들, 저는 뭐 썸코 이런 회사도 괜찮고 시네트 케미칼도 괜찮은 것 같고, 어차피 웨이퍼 가격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나쁘게 나오기는 힘들겠죠, 사실은. 또 엔화가 약하니까 또 환율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들도. 수출 업체들은 더 좋을 것이고. 기업 분석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들으시고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또 재밌게 순식간에 시간이 순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신데 사실 주가는 저는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가 기업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오늘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시간이었고, 그다음 그 본질을 움직이는 시장의 상황들은 어떤지도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요즘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댓글로 좀 응원의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저 이런 부탁 거의 안 드리는 거 아시죠? 꼭 좀 달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이럴 때 좀 힘을 얻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그리고 영롱한 그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 속도가 1.5배속이시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노건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업황,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업체까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고 노건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